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단원 이제 복사평행을 이루는 지구라는 단원의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일단 학습 목표를 먼저 좀 읽고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학습 목표는 복사평행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온실효과를 지구 복사평행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복사평행이란 게 선생님이 왜 나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실효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복사평행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구를 뒤덮는 이 대기가 존재를 하고 이 대기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온실효과를 이야기하려면은 이 복사평형이라는 지구 자체의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이 복사평형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온실효과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복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옛날에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열의 전달 방식, 2학년 때인가요?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웠을 겁니다. 자, 열의 전달 방식에서 맨 처음에 전도라는 방식을 맨 처음에 배웠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물체가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물체가 접촉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열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분자 운동의 떨림을 이제 옆쪽으로 전달해서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게 바로 전도였고요. 그 다음에 대류가 있었습니다. 대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류권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액체라든지 아니면 기체 상태의 이 물질들이, 얘네들이 그 뜨거운 거와 차가운 것끼리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류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복사인데요. 이 복사의 영어가 이제 레디에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나 아니면 대류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중간에 매개 물질이 있어요. 매개 물질이 있는데,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 자체가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빛으로 인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사열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이 난로를 계속해서 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판때기가 앞을 싹 가린다면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게 되죠. 근데 이게 열면은 다시 따뜻해지게 됩니다. 이게 복사열이에요. 네. 자, 그러면 모든 물체는, 이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지금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들은 방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구 또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할 겁니다. 그죠? 예.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지금 복사 에너지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복사 평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복사 평형은 뭐냐면은요, 어떤 물질이 온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딱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사 평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위에서 열의 전도 방식 중에서 이제 복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복사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사 평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념 잘 잡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입니다. 자, 지구의 복사 평형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고요. 이 에너지를 받은 만큼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온도, 우리가 이제 온도로 올라간 만큼 이제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바로 지구의 복사 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가 바로 이 지구의 복사 평형 때문입니다. 요거 지금 이해가 가시죠, 친구들?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태양 복사가 이제 100%가 이제 지구로 이제 옵니다.
자, 이 지구로 오는데, 자, 이 100% 중에서 약 한 30% 정도는 이 대기랑 지표면에 의해서 이게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서 튀어나가요. 요게 한 30%. 그리고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게 50%, 대기와 구름에 흡수하는 게 20%. 그래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약 흡수하는 게 약 한 70% 정도가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대기도 우리 지구예요. 그죠? 대기도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표도 우리 지구예요. 자, 얘네 둘이 흡수하는 게 한 약 70% 정도를 흡수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반사하는 게 30% 정도다. 잠깐만요. 지구의 복사 평형이 일어나려면 흡수한 만큼 방출해야 되죠. 그죠? 흡수한 만큼 방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거, 그 다음에 대기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 자, 지표면에서 방출, 대기에 의해서 방출, 요거 70%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표면에서 방출되고 대기에서 이제 방출되는데 얘네들이 방출이 위아래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표면에서 방출된 거 대기에서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주게 됩니다. 그죠? 이게 30%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약 한 30%를 다시 우주로 반사시키고 70%를 지구로 받아들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자,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70%를 지표랑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을 시키고요, 30%는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친구들. 70% 받았고 70% 방출합니다. 70% 흡수하고 70% 방출합니다. 복사 평형이죠. 받은 만큼 돌려주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요게 바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구의 복사 평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실 효과라는 것을 온실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실 효과는 뭐냐면은 여러분, 온실이에요. 온실이라고 하는 거는 비닐하우스 같이 또는 유리 같이 이렇게 항상 따뜻한, 열이 나가지 않는, 열이 무조건적으로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리고 태양열을 받은 것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온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온실이 영어로 그린하우스입니다. 자, 그린하우스 이펙트인데, 자, 보시면은요,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누가 흡수한다고요? 대기가 흡수를 합니다. 지표에서 방출하는 일부를 대기가 흡수를 해서 다시 지표로 방출을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온실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대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온실 효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온실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대기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지구로 방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기가 없는 행성이라면, 대기가 없는 달이나 수성 같은 경우는요,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무슨 코트를 입고 있는 거 마냥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그 에너지를 대기에서 흡수를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데, 달이나 수성같이 이제 대기가 없는 행성에서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를 받을 때 안 받을 때, 받을 때는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대기에서 죄송합니다. 자, 대기에서 반사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기에서 반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요. 그리고 태양이 없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이제 가둬놓지를 못하게 되죠. 이 에너지 자체를 가둬놓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구 대기에서 이렇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들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온실 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실 기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증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증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우리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산화탄소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메테인, 뭐 요렇게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 물체 복사평형 그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그 물체 복사평형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다가 이제 디지털 온도계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적외선 등을 이제 꽂아 놓는 그런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얘네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열을 계속 쬐게 하고요. 적외선 등을 계속해서 쬐게 하고 2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온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돼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자,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친구들, 온도 변화가 뭐 없다는 거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 이 친구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친구가 지금 받아들이는 에너지와 받아들이는 복사 에너지와 내뱉는 복사 에너지가 지금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정한 온도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내가 뿜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나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겠고요. 내가 뿜어내는 것보다 더 적게 내가 지금 에너지를 받는다 라고 하면 나의 온도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자,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은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복사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정말 간단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은, 자,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같게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다. 이게 복사 평형이다 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 방출한다. 요것도 알고 계셔 주시면 좋고요. 자, 지구의 복사 평형은 그러면 복사 평형, 원래 복사 평형의 뜻에다가 여러분이 대입을 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구가 내뱉는 에너지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동일하다.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지금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낼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요. 이제 그 복사평형, 즉 온실 효과를 통해서 온실 효과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인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활동을 합니다. 화석 연료를 쓰면서 뭐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 기체들이 마구마구 대기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 복습 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빠이.